81번부터 연습 문제 풀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제시된 상황을 보면요. 자, 박 차장은 지난주에 사원 2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고, 자, 그 2명이 누군지 찾는 문제네요. 자, 지금 그 2명에 대해서 누구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참거짓 개수가 어떠한지 나와 있습니다. 3명은 진실이고 나머지 3명은 거짓이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참거짓 개수가 둘 다 2명 이상으로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모순이나 반대 이러한 논리적인 관계를 여러 개를 찾아야지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논리적인 관계를 찾아서 푸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원 2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2명의 조합이 어떠한 조합인지 선택지에서 그냥 딱 4가지 사례를 골라서 말해주기 때문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표로 풀이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 1번 상황, 자,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 이렇게 써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진리표를 정리할 때 체크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사원이 유 부장님의 말이 맞다고 하죠. 자, 이렇게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목당한 상대방을 먼저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하사원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지만 저희는 유 부장의 이야기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노사원이 박 차장과 먹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 유 부장의 말은 노사원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자 4번일 때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 부장은 4번일 때만 참이고요. 나머지 일때는 이렇게 거짓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 부장의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사원이 이야기한 유 부장님 말은 항상 맞아가 어떤 말을 뜻하는 건지 어떤 상황을 뜻하는 건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사원을 유 부장과 그대로 자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 과장을 볼 텐데 정 과장은 노사원의 말이 맞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노사원의 이야기를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나와 하사원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사원과 노사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1번과 4번일 때는 참이 될 수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노사원의 이야기만 체크하면 1번과 4번일 때 거짓 그리고 2번과 3번 상황일 때는 참이 되기 때문에 자, 진리표의 OX를 지금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노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 과장의 이야기를 4번째로 체크할 건데 자, 정 과장은 노사원의 이야기에 더해서 기린턴도 아니다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사원도 아니고 노사원도 아니고 기린턴도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돼서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노사원의 말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노사원의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2번이랑 3번만 참이죠. 자, 요 2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 정 과장이 덧붙인 말 기린턴은 아니야 라는 요 말만 더 추가를 해서 3번도 아니구나 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 과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진리표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정 과장의 이야기는 기린턴도 아니지만 노사원과 하사원도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게 참으로 가능한 건 2번밖에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볼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순서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기린턴이 먼저고요. 자, 기린턴 유 부장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 2번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나머지일 때 참이고요. 자, 정대리는 먼저 체크했어도 괜찮았겠네요. 정 과장이었네. 정 과장님 말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정 과장 다음으로 보면 되겠죠? 자, 정 과장 체크가 됐으니까 정 과장이 체크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로 정 과장님은 아니야 라는 말까지 더하는 거라서 정 대리의 말은 결국에는 정 과장도 아니다 라고 하면 선택지 2번에서도 거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 대리의 말은 모든 상황에서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진리표를 오른쪽처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정답은 4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82번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형이 조금 살짝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 자, 어떤 상황이냐면 2명이 불참했고 3명이 참석했죠. 참석한 3명을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그 3명의 조합이 선택지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진리표로 대입을 하면서 풀어도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문제에 나오는데요. 불참한다고 한 사람은 모두 기혼자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기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는 우리 명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혼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혼인 사람들은 자, 참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 자, 이제 동일하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참석한다고 한 3명은 모두 30대이다. 자, 그럼 요거는 좀 같이 써보면 참석한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30대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30대가 여러분들 아닌 사람은 참석을 하지 않았겠죠? 자, 불참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랜만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한번 적어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적지 않고 체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문제에 나와 있는 2가지 조건. 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기혼자이고 반대로 기혼자가 아닌 사람은 미혼이다 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덧붙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은 참석한 사람들은 30대니까 30대가 아닌 사람들은 불참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박 차장부터 순서대로 보면 박 차장이 이야기한 나는 30대가 아니야 라는 이 말은 나는 불참을 했어 라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불참을 했고 나와 정대리 중 한 사람만 결혼식에 참석했어 라는 말이 되니까 우리는 박 차장의 이야기를 정대리만 참석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본인은 이미 불참을 했다라는 말을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박 차장의 말이 말 그대로 말이 되려면 정대리가 참석했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 과장의 이야기에서 나는 30대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얘가 30대라고 해서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30대라고 했지만 불참한 사람 중에도 30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30대라는 이유로 반드시 참석한다라고 할 수 없고 참석하는지 불참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죠. 30대일 때 어떠하다라는 거 확인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린턴의 이야기 중에서 나는 기혼자가 아니야. 자, 요거는 미혼이니까 얘가 참석을 했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그러니까 나와 노사원 중에 한 명만 참석을 했고 내가 참석을 했어 라는 말이니까 기린턴의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 본인이 참석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사원 나는 솔로야. 자, 이것도 본인이 이제 미혼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대리. 정대리 나는 그날 노사원과 일정이 같았고 자, 그러니까 노사원이랑 본인은 참석을 했다면 둘 다 참석을 한 거고 불참을 했다면 둘 다 불참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본인이 결혼했다라는 기혼자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의미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걸로 다른 내용을 추론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 전칙 명제들을 가지고 이 5명의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내용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박 차장의 이야기가 언제 참이었는지를 저희가 진리표로 표시할 때 이번에는 제가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이랑은 달리
세로로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 차장의 이야기가 언제 참인지 세로로 OX를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그때그때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세로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 차장은 정대리만 참석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일 때 거짓이고 정대리가 들어가 있는 3, 4, 5번에서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 과장의 이야기를 체크할게요. 자, 나와 박 차장 중 한 명만 참석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두 명이 참석하고 있는 1번과 2번 상황은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본인 이름이 혼자만 들어가 있는 3번과 5번 상황이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저희가 문제풀이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씩 영리하게 푸는 걸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문제에서 몇 명이 거짓말한다고 했죠? 문제에서는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박 차장과 정 과장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고 나와 있는 선택지 1번이랑 2번은 이미 거짓말이 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미리 지워버리고 이제 다음에 순서에서 뭐 기린턴을 체크할 때는 자, 1, 2번은 체크하지 않고 나머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풀이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겠죠? 기린턴 해볼게요. 자, 나와 노사원 중 한 명만 참석을 했고 나는 기혼자가 아니야. 자, 본인만 참석을 했다는 뜻이에요. 본인만.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참석을 했다. 노사원은 아니다라는 의미니까 자, 해당 내용은 4번과 5번에 대해서 자, 둘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 거짓이 되고요. 3번일 때만 참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 4번은 이미 거짓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노사원의 이야기 나는 참석했어. 자, 그럼 해당 내용이 참이 되는 상황, 거짓이 되는 상황 체크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 이제 제외하고 노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2개만 체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정대리의 이야기까지 체크하면 나는 노사원과 참석을 했다면 둘이 같이 참석하고 아니라면 둘 다 참석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대리와 노사원이 둘 다 들어가 있는 5번일 때 참일 거고요. 둘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정대리만 들어있는 3번일 때는 X가 되겠죠. 자, 표시를 하고 보니까 자, 끝까지 거짓말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상황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다라고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전칙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자, 전칙명제와 그거의 동치인 명제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잘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진리표도 한번 바꿔서 풀어봤고, 조금은 영리하게 답이 안 되는 애들을 미리미리 소거하면서 선택지를 좀 줄여가면서 OX 체크하는 시간을 마찬가지로 단축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해 볼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82번은 여기까지 해설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3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가장 좋은 사원에게 특별 포상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등수를 매긴다면 1등에게 실적이 가장 좋은 사람에게 특별 포상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대화 내용을 보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자, 한 사람의 진술이 거짓이니까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인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실적이 가장 좋은 사원이 뭐 A이다, A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OX를 표시하는 게 좀 간단하게 이제 표시가 될 텐데 자, 실적이 높고 낮다라는 이런 표현.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아. 약간 이런 표현들은 말 그대로 5명의 실적을 이제 일렬로 나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실적을 나열한다고 하면 5팩터리얼 정말 많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단순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상황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자, 참거짓 개수를 참고했을 때 논리적인 관계, 모순이나 반대를 하나만 찾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것만 파악하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누가 1등이야, 누구는 1등이 아니야, 누구는 두 번째야.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이제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이거랑 뭔가 말이 안 맞는 걸 찾는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2가 1등이라는 요 내용이랑 자, 2가 1등이 아니라 2보다 실적이 2가 C보다 실적이 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D의 이야기가 서로 말이 안 맞겠죠. 자, 서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반대 관계예요. 자, 정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로 그냥 2가 특별포상을 받지 못해 1등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가능하죠. 그래서 반대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네들 중에 거짓말이 있다라는 건 나머지 A랑 C랑 E 자, 요 세 명의 이야기는 진실이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A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중에 A의 말에 따르면 뭐 등수를 바로 적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요거 같이 보면 되겠다. C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겠죠? C, B의 실적은 우리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 그러니까 C의 말에 따르면 2등이 B인 거고 이게 먼저 좀 정해지면 우리가 정리하기가 좋네요. 자, 보겠습니다. C의 이야기에 따라서 2등이 B가 되고요. E의 이야기에 따라서 A는 특별포상을 받지 못하니까 A는 1등이 될 수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A, B는 D보다 실적이 좋고 그러면 D가 3, 4, 5등 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C보다 실적이 좋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1등이 될 수 없고 2등은 B니까 A도 3, 4, 5등인데 3, 4, 5등인데 A도 A보다 C가 더 순서가 빠른 상태로 3, 4, 5등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3, 4, 5등에 A, C, D가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2가 이 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남아있는 2가 1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로부터 B의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죠. 자, 그리고 D가 거짓이고요. 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알아냈네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선택지를 이제 보면서 가능한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긴 하네요. 자, 1번. 자, A의 실적은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좋다. A는 3, 4, 5 자리에 C보다 앞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 맞고요. 2번. C가 특별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죠. 지금은 특별 보상을 2가 받는 걸로 확정이 되었어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A의 실적이 세 번째일 때 C의 실적이 가장 좋지 않다. 자,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게 되고 자, 반드시 틀린 내용을 고른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풀어주시면 좋겠죠. 반드시 거짓인 걸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명에게 준다면 B 받을 수 있다. B가 2등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 확인되죠. 자, 그리고 5번 자, 2가 1등이니까 자, 요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항상 틀린 그런 정보는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84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간단한 문제라서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자, 4개의 부서에 자, 지원자를 한 명씩 선발을 했고요. 한 명만 거짓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부서, B 부서, C, D 부서에 누가 선발되었는지랑 선발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한 명의 이야기만 거짓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뭐 말이 맞거나 안 맞는 그런 애들을 찾는 게 좋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자,
D 부서에 선발된 사람이 지원자 O라는 요 이야기가 공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만약에 틀리다면 지금 제가 밑줄 그은 지원자 O가 D 부서에 선발되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거짓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이 두 명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라서 한 명만 거짓이라는 문제에 자 조건의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말만큼은 일단 무조건 참이 되어야 돼요. 지원자 4는 그냥 참이 되는 거고 지원자 5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냥 밑줄 그은 이 내용 지원자 5가 D부서에 선발되었다라는 건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지원자 5가 D부서에 선발되었다. D부서에 선발된 사람이 지원자 5라는 걸 무조건 안 상태에서 자 풀이를 한다고 하면 이제 지원자 2의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지원자 2를 보시면 지원자 3은 A 또는 D부서에 선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D부서는 지원자 5가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 지원자 3이 지원자 2의 말이 맞으려면 지원자 3이 A 부서에 선발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A 부서에 선발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자 1과 2가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대 관계인 거고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요 세 명이 전부 다 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참인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 자 지원자 5의 이야기에서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선발되지 않은 사람 1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자 3. 지원자 4는 C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선발되었대요. 그러면 지원자 3의 말에 따르면 A랑 B 부서에 자, 지원자 4가 배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상황이 불분명하게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 정도 사실을 알아낸 상태에서 아까 거짓말을 하는 애가 있었던 반대관계의 이야기를 찾으면 어쨌든 이 둘 중에 한 명은 참이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이기 때문에 지원자 2 또는 3이 A 부서라는 사실이 일단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참이니까. 자, 그래서 A 부서는 지원자 2 또는 3이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러면 지원자 4가 B 부서인 게 확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네 중에 남아있는 지원자 2랑 3 중에 나머지가 A 부서가 아닌 그 나머지가 자, 여러분들 C 부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2, 3, 3, 2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뭔가 확정된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지원자 4는 B 부서에 선발되었다. 1번이 답이겠죠? 자, 2번 확인할 수 없고 자,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자, 틀렸습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옳은 추론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어지니까요. 뭐 1번만 이렇게 잘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진술 중 지방으로 발령받은 두 명의 진술만 참이라면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 중 두 명만 참이래요. 그러니까 두 명이 참이고 자, 세 명이 이제 거짓인데 자, 이렇게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참인 그 두 명이 지방으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 정보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으로 발령받은 두 명의 진술이 참이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해볼게요. 상황이 5개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5가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리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 B와 D는 본사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두 명의 리스트가 지방 발령을 받은 사람의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A의 이야기는 B도 아니고 D도 아니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B와 D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 그런 선택지 X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발령을 받은 사람은 C와 E야.
자, 4번일 때만 참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어느 정도 윤곽선이 보이고 있어요. 이미 답이 될 수 있는 애와 없는 애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중간중간 답이 이미 될 수 없는 애들은 바로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C. A는 발령받은 2명 중에 하나래요. 자, A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 거짓이에요. D. 내가 하게 되었어.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2. A 또는 C는 발령받지 못했어. 선언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둘 다 발령받지 못했어. A 또는 C가 발령받지 못했어를 부정하면 A와 C가 발령을 받았다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A와 C가 발령을 받은 상황에서만 거짓이 되는데 자, 위에 5개에는 A와 C가 발령받은 상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 참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자, 일단 2명이 참이고 3명이 거짓이어야 되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2가지 상황이 가능한데요. 문제에서는 발령을 받은 그 2명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D와 E가 지방 발령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실제로 D와 E가 참인 5번이 답이 될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C와 D가 발령을 받는다고 했지만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받은 2명의 진술이 참이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여러분들 이 명단에 나와 있는 그 2명이 무조건 참이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자, 걔네들은 참이고 다른 애들은 거짓이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A는 처음에 X가 들어가자마자 1번은 X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답이 될 수 없는 애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C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같은 이유로 선택지 3번도 여기에서 답이 될 수 없었고요. 선택지 4번은 처음에 동그라미 들어가는 순간 답이 될 수 없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얘기해 봤지만 답이 안 되는 불가능한 애들을 미리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면 선택지 3개만 확인하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86번 보겠습니다. 4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동순위 없이 같은 순위 없이 순위가 결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아래와 같은 이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자기보다 낮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진술이라면 참, 높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진술이라면 거짓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낮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참이고, 자, 자기보다 높은 순위, 화살표 위로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런 사람일 때는 거짓이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명확하게 참거짓 개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만들어서 뭐 푼다거나 하기도 어렵고 상황이 다양하죠. 4명의 달리기 순서 상황은 24가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표를 만들어서 풀기도 애매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서 풀기에도 참거짓 개수가 불분명해서 자, 이 문제는 이런 요소로 가정을 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술이 또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정. 자, A의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들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볼까요?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자, 그냥 참거짓에 대해서 가볍게 가정을 하면서 풀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A의 말이 자, 참인 경우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의 말이 참이라면 C가 A보다 순위가 낮으면서 1등이거나 2등이어야 되니까요. 1, 2, 3, 4등에 대해서 A가 1등이고 C가 2등이어야지만 A의 말이 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B와 C의 이야기의 진위가 바로 확인이 되죠. B의 이야기는 또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자, B의 이야기가 무조건 참이될 수밖에 없죠. 자, D가 그러면 4등, B는 3등일 수밖에 없어요. 자, C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순위에 따르면 C가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본인보다 낮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진술이라서 자, 이 말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2등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보다 낮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진술이어서 참이어야 되지만 내용을 보면 또 2등이 아니라서 거짓이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정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 2, 3, 4등에 대해서 A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확정이 된 상태로 풀이를 하면 돼요. A의 말이 거짓이라면 C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C는 3, 4등 중에 하나일 거고요. A가 C보다 순위가 낮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4등, C가 3등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B의 말이 거짓말이 되겠죠? B의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D가 1등이고 B가 2등이어야 B가 자신보다 높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되어서 거짓말이 되는 이런 패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미 A가 거짓이라는 거에서 확정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등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 바로 알 수 있고요. 정답은 2번이다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7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볼 건데 2명은 거짓말을 하고 3명은 참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약간 이런 패턴의 진술들은 논리적인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요 5가지 상황,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만들어도 되는데 애초에 이 문제는 누가 참이다 거짓이다 약간 이런 표현이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논리적인 관계를 찾아도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A가 B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모순이 되죠. 자, 근데 이게 모순인데 아래 내용을 보면 A와 E 중에 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 말은 A와 B가 모순이기 때문에 A와 B 중에 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요 말은 요 위에 있는 관계 때문에 자, 반드시 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 확실한 정보를 알아가면서 이제 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풀이가 쉬워져요.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선택지에서 답이 될 수 있는 애랑 없는 애를 여러분들이 체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 여유가 생기면 선택지에 있는 것들도 좀 같이 보면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A와 B가 모순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리스트에 A랑 B 중에 이름이 한 명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 있는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A와 B의 이름이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은 4번과 5번은 마찬가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지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결국에는 D는 거짓이 확정이고 C랑 E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도 선택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낸다면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C는 참이고 D 거짓말이고 E 참이다. 이것까지 알아냈으면 C의 말 한번 볼까요? 나와 B 중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C의 말이 참이라면 거짓말하는 사람 B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한번 진리표를 A, B가 거짓말하는 상황, A, D가 거짓말하는 상황, B, D가 거짓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진리표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도 정답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 안 나온다, 헷갈린다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OX를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언급된 그 2명이 거짓이라는 것까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지 진리표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88번 풀어볼게요. 자, 세 사람의 출신 지역이 세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N지역은 무조건 거짓말이고 자, 그러니까 N은 거짓. 좀 미리 정리해 볼게요. 자, L은 참. 그러면 M은 뭐죠? M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해볼까요?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요. A와 B의 이야기를 보면은 C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아예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C도 얘네들 거짓말이야. 나는 두 군데도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아예 다 안 맞는 거죠.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예 다 안 맞는 상태라서 결국엔 우리가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반대예요. 음. 그러니까 A랑 B의 이야기가 반대고 B랑 C의 이야기도 반대고 A랑 C의 이야기도 반대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 명이 참이고 한 명이 참이 되는 순간 나머지 두 명이 자연스럽게 거짓이 되는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MG역 출신도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요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뭐 갑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거짓을 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 내용이 이 자체로 모순이 돼요. 왜냐면 갑의 이야기가 참이라고 했을 때 갑의 이야기가 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어때요? 나는 거짓을 말해라는 말이 틀려버리죠.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갑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자, 내용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진실을 말하니까 또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거짓을 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돼버리면 참이어도 말이 안 되고 거짓이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꼴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이런 해석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여기서 C가 나는 L지역이나 M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N지역 출신이라는 뜻인데 N지역 출신은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C의 말이 참이 돼버리면 나는 거짓을 말해라는 꼴이 나와버리는 형태가 되어서 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 C는 거짓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C가 거짓이면 A랑 B 중에 참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풀면 되는데 자, A랑 B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보게 되면 C가 거짓이라는 건 C는 L지역은 아니라는 뜻인데 자, A가 C가 L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도 거짓이라는 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B. B가 진실이기 때문에 자, 얘가 L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말이 거짓이면 B의 말이 참이기 때문에 C가 M 지역이겠죠? 그래서 A, B, C 순으로는 N, L, M. 자, 요 지역의 지역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8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였지만 제가 이렇게 별표 해놓은 내용 잘 보시면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나는 거짓말을 말한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되니까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진실게임 문제에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8번은 여기까지입니다. 8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승진 시험을 받고, 자, 이 중에 적어도 3명이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적어도 3명이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진 않네요. 자, 승진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진실. 승진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진실이고, 자, 승진하지 못한 애들은 거짓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자,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토대로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상황을 고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 진리표로 푸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진리표로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진술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좀 쉽게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는 승진 시험에 통과했어 라는 이 말은 이가 진실을 말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B와 E가 논리적으로 동치예요. 그 얘기는 참일 거면 둘 다 참이어서 둘 다 승진을 했거나 거짓이면 둘 다 거짓이어서 둘 다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될 수 없는 애들을 좀 추려볼 수 있는데 B와 E의 이름이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 3번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의 이야기 보시면 D는 거짓말하고 있어. D는 승진하지 못했어 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둘이 모순관계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리스트에 C랑 D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C랑 D는 이렇게 모순이고요. 자, D, F는 승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이것도 그러면 D와 F가 모순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C와 F는 모두 다 D와 모순 관계라서 C와 F는 서로 동치다. 승진을 했다면 둘 다 하고 못했다면 둘 다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라서 여기서는 1번이 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좀 이렇게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술 관계를 따져가면서 풀 수도 있는데 참거짓 개수가 불분명한 점에서 우리가 진술 관계를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를 이용하려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면서 풀 수밖에 없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참거짓 개수가 어쨌든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풀이를 해 나가면서 답이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나와요. F가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 한 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 리스트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2명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의 말은 이 선택지 5개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낸 사실에 의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C도 같이 거짓이 될 거고요. C와 F의 이름이 둘 다 들어가 있는 자, 2번이나 4번 중에 답이 있구나라는 게 F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파악이 돼요. 자, 2번이나 4번이 답이라면 전에 어떻게 했죠? 선택지에 아예 언급이 안 되는 B, E. 자, 얘네들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의 말이 참이면 승진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4명이니까 4명이 승진했으면 통과하지 못한 사람 2명이겠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이다라고 이렇게 골라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술 내용을 보면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이다라고 이렇게 추려지는 문제였고요. 이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리표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다만 진리표는 이 사람들의 조합, 묶음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표시하시되 참거짓 개수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얘네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표시가 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나는 승진 시험에 통과했어.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 일대는 참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B, E는 승진 시험에 통과했어. 자, 그러면 E의 이름이 있으면 거짓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참참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지만 자, E는 승진 시험에 통과했어.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이야기가 선택지 3번에서 이렇게 거짓이 되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선택지 3번에서는 D와 E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B가 거짓말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선택지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면서 풀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똑같이 이렇게 체크가 돼요. 자, C. D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D는 승진하지 못했어요. 라는 말이니까 C의 말은 자, 요 마지막에 참이 되고 나머지 일대는 전부 다 거짓이 되죠. 자, 그 다음에 D. F는 통과하지 못했어. F야. 그럼 F 이름 들어가 있는 거에 동그라미 나머지 X. 자, 여기에서 똑같이 선택지 1번이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4명이야. 2의 말이 참이 되는 상황이 자, 요렇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짓말이죠. 자, 요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2가 거짓말하는 패턴으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네 번째 상황이죠. 얘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개 남은 거고 F. 통과하지 못한 사람 1명밖에 없어. F의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데 마지막에 거짓말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진리표로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푸는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일부러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다 잘 기억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0번 해볼게요. 2명이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했답니다. 자, 2명이 접촉했고 그 2명이 누구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특수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들 중 2명은 이야기한 모든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조건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 2명은 모두 거짓이다. 이런 말이나 그냥 2명은 거짓이다. 이건 같은 말인데 이런 말이랑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2명은 모두 거짓이다. 이 모두라는 말은 어차피 2명을 수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 2명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조건인데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2명은 이야기한 모든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자, 예를 들면 C가 일반적인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만 맞고 하나만 틀려도 거짓이 돼요. 하나만 맞고 하나만 틀려도 거짓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C가 거짓말을 했다면 둘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말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무조건 모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거짓말이 되는 반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문제풀이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이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A가 나와 E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E가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공통으로 있죠. 자,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은 아래 게 맞으면 위에 게 맞고 자, 참을 말하면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참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거짓을 말한 사람은 모두 거짓말이어야 되니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동일한 말이 들어가 있으면 두 사람은 그냥 동치. 참일 거면 둘 다 참이고 거짓이면 둘 다 거짓이어야 돼. 동치인 관계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A와 E가 이렇게 동일한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동치인 거예요. 얘네들 동치. A랑 E죠. A랑 E가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참거짓 여부가 똑같고요. 이거랑 같이 보면은 바로 위에 있는 D는 E는 거짓말하고 있어. 나는 확진자랑 접촉하지 않았어. 이런 말이 지금 E의 말과 다르죠. 그러면 얘네와 D가 서로 모순이 되니까 이렇게 참거짓을 나눈다고 했을 때 서로 반대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말은 어떻게 돼요? 자, D는 접촉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이 D와 동일하죠? C가 D와 동치인 걸로 봐야 되고 B. 자, B가 C가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C와 B는 모순이니까 B가 왼쪽으로. 그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셋 둘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측 셋이 진실이고 우측에 둘 C와 D가 거짓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확실하게 참인 내용으로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A, B, E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A, B, E의 이야기에서 자, A가 자기 자신과 E는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자신은 접촉을 했고 C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두 명이 접촉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체크한 내용에서 남아있는 한 명, D를 포함하면 이렇게 B와 D가 확진자랑 접촉한 사람이다라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90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자, 진실게임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들 잘 살펴보시면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또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어떤 요소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지 잘 확인하셔서 풀 문제랑 그렇지 않은 문제를 잘 가려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